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뇌물수수한 유재수는 구속돼 있고 감찰 중단을 애초 감찰 지시한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텔레그램 4인방이 존재했고 이 텔레그램 4인방들 간에 구명 청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청경덕 선임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감찰 무마했다는 부분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지금 이 텔레그램 4인방이 그 조국 수석에게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텔레그램 4인방의 역할을 살펴본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이 했던 자료들 중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이성호 금융위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인사수석 비서실장이 논의할 대상입니다. 이 비선 조직에서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성호라는 분을 추천한 것은 청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다고 합니다. 유재수라는 사람에게 ABC로 추천해달라고 했고 그 가운데 이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성호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니까 유시민 위원장과 각종 시위에 함께 참여했던 전력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유시민 씨는 청경덕 총무비서관 선임 행정관이 변호인을 했고 대선 캠프 운영 지원 팀장을 했으며 17대 국회 때 동생 천정길이 비서로 근무했던 그런 서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경덕 씨가 이성호 상임위원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시민 씨와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시민 씨가 알릴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 정부를 문정부를 비호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간접적으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선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한 사람은 박정훈 금융위 기획조정관입니다. 이분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금융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인사를 이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4인방이 이 가운데 유재수와 박정훈은 행정고시 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임명이 됐다고 하면은 이 텔레그램 4인방이 사실상 인사에 상당한 실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 그 금융위원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이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국정 인사농단이 과연 한 사람만에 그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들은 개개인들의 실제 본인들 실세답게 본인들 인사 민원도 해결한 자료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은 청경덕 선임 행정관의 경우는 동생을 남들은 가기 어려운 회사 세 군데 돌아가면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동생 여자친구가 지금 인사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합동법률사무소를 같이 운영했던 변호사 한 분이 최근에 행안부 고문변호사, 코트라 비상임이사,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직 과정이 실세의 청와대 실세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 청경덕 변호사 부인이 동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그 혐의가 있어서 감찰 조사를 했다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재수는 셀프 인사를 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 중 유재수는
본인 스스로 금융위는 의원 면직되고 부산시는 직권 면직하고 금융위 정책국장, 민주당 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차례대로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셀프 인사가 가능한 배경도 이 텔레그램 4인방의 위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관련해서 경공모 회원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청와대 직원이 제의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은 각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자기 나름의 인사 조치를 전부 다 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인사 관련 부서와 금융위 인사 관련 부서보다 막강한 인사 실세가 이 텔레그램 4인방입니다. 청와대의 인사농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이분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조국 수석이 전화를 받았다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하면은 이런 인사농단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유재수 감찰 중단 무마한 부분에 한하지 않고 청와대 내 인사농단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전체 규모를 밝혀나가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광덕 위원장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김의겸 대변인이 민정비서관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친인척 관리 업무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와 국정현안 관리 등 포괄적이고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직제에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대통령 철학과 어긋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질러진 일이 울산시장 등 6.13 지방선거에 민정비서관실이 관여를 했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도 백원우 비서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관련자 포상과 관련해서 해경 간부 감찰도 백원우 별동대에서 청와대로 해경 직원들을 불러서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배경은 바로 이 김의겸 대변인의 이 말씀,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 말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한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지방선거와 이렇게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탈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비 의혹